코리아 트렌치.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입니다. 바로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이자 정치 컨설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인데요. 자, 스튜디오에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근데 말이에요. 예. 오늘 이제 우원식 의장이 아까 11시 반인가 내가 오늘 수업 끝나니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오전에 예. 기자회견 갑자기 해가지고 이제 뭐 예산안 통과 안 시키겠다. 예. 오늘 예산안 상정하지 않겠다. 근데 보니까 뭐 경찰, 검찰, 대통령실, 감사원 이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전액 삭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상임위 때 예고했던 이야기고. 예. 저는 이제 뭐 특활비는 뭐 근거 자료들을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특경비라고 있잖아요. 특경비. 예. 특활비랑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이거는 실제로 뭔가 업무에 이제 쓰는 돈이라고 예. 보이는데 이것도 거의 이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그 예비비를 절반을 그렇죠.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원래 4조 8천억 원인데 이거를 2조 4천억 원으로 그러니까 딱 절반으로 맞췄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삭감 규모가 4조 1천억 원 정도.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안이 어떤 해도 법정 기일을 지켜서 통과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21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 19일을 넘겨서 통과된 거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오늘 10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12일 안에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올해 예산안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쪽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의원들 지역. 그래서 요새 그 문자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쪽지용도에서 문자로 한다고. 문자 네. 예산이 어쨌든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민주당 문자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변수가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사람. 그래서 이 힘겨루기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어쨌든 민주당 요구 중에 R&D 예산,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 예산, R&D 예산 한 6천억 정도 증액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예. 이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올해도 저는 저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원래 국회가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예견은 됐었는데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리더십이에요. 여당의 리더십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다. 예산이라는 건 원래 주고받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대화 타협의 산물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은 내홍이 좀 심하잖아요.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용이 좀 심각한 상태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년 1년 살림을 책임질 예산안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전 상태라고 해도 살림살이는 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싸우는 게 원래 이제 국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해왔던 관행인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충격적이죠. 아니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좀 기분이 그런 게 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은 국회의원 월급도 좀 깎고 반으로 제가 항상 반으로 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잖아요. 여기 섭외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려있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을 2배로 늘리고 세비를 반으로 깎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좀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저는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 월급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의원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예. 아유 불쌍해라. 근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건 결국은 이제 접점을 찾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접점을 찾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올해는 또 폭탄이 하나 좀 오늘 떨어졌어요. 뭐야?
중앙지검장이랑 감사원장 저 탄핵 4명 탄핵안을 오늘 보고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72시간인가요? 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일 안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4일날 이걸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본회의에서. 이거 내고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하고 결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이 탄핵안은 민주당에서 번복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게 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자 예산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자기네 정치 생명 그 연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강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왜 뭐 무슨 예산 얼마 유치했습니다 하고서 플랜카드 붙이는 게 현역 의원들이 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되게 내부의 압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타협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경비는 좀 조정하고 특활비는 아마 삭제한 상태로 가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그 석유 개발. 대왕고래. 대왕고래. 맞아. 대왕고래라고 그러죠. 대왕고래 예산을 원래 505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8억으로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8억이라는 건 사실은 뭐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 뭔가 협상 테이블을 여당이 먼저 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야당을 혹하게 할 안을 여당이 내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자 예산 이 심리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뭔가 절박할 거야. 뭔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예측하건대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그 정도 될 거예요.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망해 봅니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네. 그러니까 21일이면 딱 크리스마스 본격 시즌 그렇죠.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백화점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를 일찍 시작했는데 이게 거리 다녀보면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아요.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저도 회사를 하니까 이제 연말이 돼서 세무사랑 네.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세무사들이 제일 경기에 민감해요. 자영업자부터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네. 세무사들은. 근데 매출이 대체로 줄었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정말 체감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자영업자 진흥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예. 저는 예산안 처리 압박용이라고 좀 보는데 근데 뭐 너무 좀 그 무슨 배달 수수료 면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이게 허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럼 저는 뭐 백종원을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좀 백종원이 육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큰 사람이지. 물론 그러면은 흑백 요리사는 한 1000회로 이게 찍어야 되겠네요. 기획자들을 많이 만드는 건 좋지만 왜 그렇게 백종원을 1000명 만든다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성을 좀 스스로 떨어뜨리는지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은 민생 대책을 대통령부터 여당 뭐 야당 할 것 없이 민생 대책을 내놓을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연말 연신데도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살아나면 민심이 안 좋아질 건 뻔하고. 대표님.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을 육성해서 양극화를 타개하고 중산층 시대를 연대 최선을 다하겠다. 오케이. 근데 백종원 씨 같은 분을 1000명을 하면 이제 고용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중산층이 아니라 부유층이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예. 뭐 손흥민도 1000명 육성하고 김연아도 1000명 육성할 수는 있겠죠. 그건 다 좋은 일이죠. 근데 하여간 참. 근데 아까 그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의힘. 예. 심각하죠 지금. 예. 이거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참고로 아까 심평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렇게 키우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화제가 돼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한동훈 죽이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한동훈 죽이기고 이 메신저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지금 막 김은혜 그
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김은혜 의원이죠, 뭐. 지금 의원인가요? 예. 김은혜 의원 그다음에 이런 분들까지 막 가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그 의원인지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요즘에 정치를 별로 근데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당원 게시판은요. 이렇게 공적으로까지 이렇게 크게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하. 예. 이게 당원 게시판은 당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 아니고 관련이 없죠. 당 내부에 이른바 암투, 음모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당 내부에서 징계를 뭐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특검까지 가는 건데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받으면서 무슨 당원 게시판 특검을 합니까? 그걸 어떤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이게 이 끝이 보이세요? 이거는 사실은 정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냥 정치 싸움이라고 보고 가령 지금 저는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용산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를 적으로 돌려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찍어내겠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뭔가 이게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한동훈 대표를 여기서 끝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저거는 정말 무리수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인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당원 게시판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인이 그걸 다 올린 거다. 가정이죠. 라고 가정한들 그게 대표직을 박탈할 사유냐. 그 뭐 당 안에서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봐도 당원 게시판 문제로 흠집을 낼 수는 있지만 이걸로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명분이 없잖아요. 이거는.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개입해서 이거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너무 키우고 있다. 언론들도 저는 사실은 이 문제들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관심 갖는 문제 첫째 복잡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단순해야 되고 둘째는 이 진영의 구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요건 그런 요소 갖고 있죠. 뭐 누가 뭐 대통령을 뭐 욕했대는데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누구야? 가족이야 아니야? 단순하거든요. 단순하죠. 단순한 거고 이미 다 이제 드러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고소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제2가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지금 친한계 의원들 암시 약간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용산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가령 김건희 특검법 제1을 우리가 뭐 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지율도 안 오르고 국정이 정상화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무슨 뭐 이 대표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이 카드로 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 여당표 특검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암시도 했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여론이나 가령 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이 합리적인 분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고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전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에서 해법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많이 부결이 됐다고 칩시다. 이탈표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가결될 수준까지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서 만약에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뭘 할 듯하다가 안 하고 할 듯하다가 안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당원 게시판 때문에 만약에
홧김에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잖아요. 그럼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죠. 그래서 저는 특검법을 원칙대로 이 공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마치 당원 게시판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특검법 수용을 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가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또 부결되면? 민주당이요? 네. 네, 그럼요. 또 하죠. 해요. 네, 민주당은 또 합니다. 민주당은 이거는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정치 전략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죠. 이게 항소심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항소심이 가령 봄에 된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 저도 의외이긴 했지만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 내부가 약간 잔치 분위기로 가는 걸 보고서 제가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이중교사 무죄 판결이 난 거는 좋은 소식이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게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선거법은 사실은 더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까지 영향을 보전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 이게 항소심이 만약에 뭐 그 대법원 권고대로 3개월 안에 항소심을 한다 그러면 2월이나 3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근데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이번 항소심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항소심은. 1심은 사실은 얼마가 걸렸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기억을 못 하는데 항소심은 이제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의 관례 이런 633. 것들을 한없이 미룰 수가 없는 상태. 항소심 재판부도. 그리고 1심 때 이미 부를 만한 증인들은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더 미룰 명분도 사실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부결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바로 1월 달에 다시 특검법을 또 발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빨리 읽어야겠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고요. 또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 인데 이제 끝났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 지금 어쨌든 상승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상승세는 아니고 그냥 저는 뭐 한 약보합세 정도로 봅니다.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근데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지율 상승하려면 세 가지 제가 해법 얘기했었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두 번째 의정 갈등 풀어야 되고 세 번째 참신한 개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적 쇄신. 이거 하면 지지율 오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은 치솟지 않잖아요. 아니 그거 신기하대요. 한국갤럽조사 ARS는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저는 요즘에 응답률이 2점 몇 %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만 답을 한다.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는 30%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의 그 정치적 교착 상태를 말해주는 데이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이정아입니다. 탄탄한 내일을 위해 함께